안녕하세요, 빠박입니다. 후원이 죄송합니다. 오래됐습니다. 들어온지. 제가 죄송합니다. 오래된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최필규님 10월 20일날 3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일 김성규님이 5만원 입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3일 열흘 2일 가감의 형님께서 저랑 1시간 정도 물생활 상담해 드리고 고맙다고 10만원 입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이렇게 세 분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리액션으로 뭘 가냐 하면은 그 물생활 가가멜 형님이 그 질문하셨던 내용 좀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카톡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가가멜 형님이 디스커스를 키우시는데 부자 정도 수준의 스펀지로 키웠는데 절반 정도가 죽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형님께서 수조를 좀 세저 강폭 수조로 업글하시면서 카톡에 사진을 보니까 세자에 맞는 선프조도 알아보시고 외부 여과기도 알아보시고 상면도 알아보시고 여과력을 업글시켜줘야 물고기가 잘 산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대형어 키울 때 무리양의 10% 여과제가 필요하고 2톤 되는 양이 시간당 5사이클은 돼야 기본적으로 가밀수조에서 유지가 된다. 이 말을 그 말이 생각나셔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어 기르듯이 뭐 썸프나 상면을 걸어야 디스커스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스는 일단 수류를 싫어합니다. 물살을 싫어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상면이나 썸프는 물이 모다로 역류해서 다시 쌓아주잖아요. 입수구에서 외부 여과기도 마찬가지고 물을 빨아당길 때 이게 수조면 입수구다. 그럼 이쪽에 물을 빨아당기잖아요. 이게 벌써 수류가 이쪽으로 확 이동을 하잖아요. 엄청난 모두의 그 와토수로 인해서. 그리고 물이 이렇게 낙찰되죠. 낙찰되면서 물이 또 흐르고, 그래서 물살이 그 느리게 하는 방법은 입수구에 뭐 외부 여과기는 프리필터를 끼우고 뭐 출수구에 뭐 오리 주둥이나 뭐 벽적으로 최대한 출수구를 돌려서 벽에 튕기는 반사력을 이용해서 수류를 줄일 수 있겠지만, 디스커스 어종이나 구피 어종은 물살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전문 브리더, 모든 전문 수족관에서 스펀지로 키웁니다. 스펀지로. 그 전문가들이 왜 스펀지로 키우겠냐고. 물살을 싫어해. 그래서 제가 이 가가멜 형님한테 딱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형님, 알아보셨던 그런 거 다 때려치우십시오. 그래서 가가멜 형님이 고맙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 그냥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디스커스 베어탱크에서 스펀지로 키우는데 번식에서 치어들이 날아다니잖아요. 베어탱크입니다. 베어탱크 스펀지로 키우고 디스커스. 그리고 이것도 전문 수족관인데 뭐 디스커스 뭐 키우는 방법에서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리셨는데, 뭐 광고가 이렇게 오래 나와. 이렇게 보시면 스펀지 대자 하나를 그 출수되는 스펀지 대롱을 수면에 가까이 해서 물살을 최대한 줄여놓은 겁니다. 스펀지에 나오는 저 기포방울도 디스커스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보시면 스펀지를 공중 부양시켜서 물살을 최대한 죽이는 상태예요. 전문 수족관입니다. 전문 수족관. 그러니까 디스커스 브리딩하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조예요. 왜 베어탱크로 하냐면, 또 가가멜 형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상면이나 썸프 외부를 다는데 바닥재를 하고 수초를 넣는다 이거지. 이뻐 보이니까. 이뻐 보이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시한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똥 배설물로 인해서 먹이의 슬러지로 인해서 물이 썩어버립니다. 바닥재에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수초를 심는데 뭐 바닥재를 1cm, 2cm로 할 수 없잖아요. 최소 5cm 이상 깔아줘야 뿌리가 이렇게 자라서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디스커스 세자의 그 바닥재는 1cm에서 2cm 그 두께로 얇게 깔아놨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디스커스를 제가 브리딩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디스커스가 잘 살아간다는 걸 구독자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닥재를 한 레이아웃이지만, 만약에 제가 디스커스를 한 쌍을 만약에 고가의 디스커스를 기르는데 브리딩을 목적으로, 만약에 아니면 관상의 목적으로 이쁘게 빵빵하게 키울 것이다 하면 저렇게 바닥재 놓고 안 키웁니다. 저도 이분들처럼 베어탱크로 키우지. 그래서 물고기 관상어는 그 특성이 있어. 특성. 디스커스 같은 경우 고단백질을 필요로 하고, 왜 그러냐면 다른 어류보다 이 소화를 빨리 시킵니다. 먹으면 바로 항문으로 배설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고단백 냉동사료, 햄버, 소위장으로 갈아서 만든 이런 고단백질을 먹인다 이 말이죠. 이런 고단백을 안 먹게 되면 디스커스가 말라버려. 그리고 물살이 빠르면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일명 칼치처럼 체형이 변한다. 이래서 이런 특이한 어종을 기를 때는 이 어종의 특색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런 디스커스를 고단백을 허비하면서 배설이 많은 어종을 수초항에서 기르면 한 2달 돼버리면 똥똥 돼버려. 왕이 물고기가 죽어버려. 수질이 약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설물을 빨리 치우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조가 베어탱크, 수조하고 물만 넣어놓는 거야. 스펀지만 달아놓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가면 형님한테는 때려 치우시고 스펀지를만 들으세요 해서, 아 고맙다 빠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가가면 형님은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딱 말을 때려 치우세요 이렇게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카톡이 좀 많이 왔는데, 이분이 처음에 그 질문하신 게 이거예요. 비단잉어를 키우는 수조가 있는데 비단잉어가 무리가 발생됐어. 외부 기생충.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메디슨 약을 넣어도 치료가 된다는데 뭐 마소텐을 넣어야 되는지, 마소텐의 독성이 너무 강해서 염려가 되는데 어떤 걸 넣어야 됩니까 해서 제가 조언은 마소텐을 넣어야 된다. 약육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물의 양에 계산해서, 마소텐 한 통이 물의 양 1000리터 1톤에 사용하는 양이기 때문에 비단잉어 같은 경우는 정량을 사용하면 되고, 열대어 같은 경우는 정량보다 약간 적게 사용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약처럼 뭐 24시간 48시간 약육하게 되면 약물의 강함, 독성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욕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약한 물고기 경우, 그러니까 컨디션이 만빵인데 약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만약에 컨디션이 저하된 물고기한테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 욕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소텐을 추천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카톡이 왔는데, 일제 엘바진을 넣고 소금을 넣고 약육했는데 물고기가 뒤집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내는 이유가, 제가 소금하고 약육하고 동시에 물에 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소금은 소금용만 해야 되고 약육은 약육만 해야 되고, 약육도 2가지 이상 약을 섞으면 안 된다. 약물이 충돌해서 독성으로 인해서 그 독성을 물고기가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을 안 보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타게 되면 삼투압 작용으로 해서 물고기가 면역체계에서 그 표피에 점액질이 분비되면서 약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 표피로 약물이 흡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찢어져서 빨간 약 요오드로 상처를 소독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 위에 빨간 약을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소금육하고 약물을 넣으면 약물의 효과는 전혀 없어. 그냥 그 독성이 일어나서 그냥 물고기가 아가미 호흡하는데 호흡만 더 힘들어지게 할 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리가 발생했는데 무리를 치료할 수 있는 마소텐을 처방한 게 아니고, 세균성 질병약인 엘바진과 곰팡이병을 치료할 수 있는
소 천일염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냐? 무리를 구제를 해야지. 왜 그랬냐 하니까 이분이 물고기를 처음에 2마리를 비단 향어하고 비단 잉어를 샀는데 검역항이라는 게 있어서 그 어항에 1주 동안 물고기를 보관했다네요. 2마리를.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 검역항에 약을 타서 검역을 시킨 게 아니고 수돗물만 받아놓고 뭔가 물잡이만 된 수조에 따로 보관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이 표현하신 검역항이라는 게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검역항이라는 거는 어떠한 약물로 인해서 검역을 하는 게 검역항이고 이분은 그냥 물고기만 새로운 물고기를 구매해서 다른 수조에 보관했으니까 그냥 다른 수조다. 물고기를 다른 수조에 보관을 했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검역을 안 해놓고 검역항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따롭게 이 1주 동안 이 수조에 보관하다가 이 물고기 2마리를 본 수조에 넣는데 무리가 발생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새로운 물고기 어떤 개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이나 물고기 표피에 무리의 알이나 무리가 달라붙어서 온 거야. 그게 1주 동안 이 수조에서 번식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이거를 물고기를 본수조로 넣어서 본수조에 전파가 돼버린 거지. 그런데 이분이 지금 처방한 거는 이 수조에 물을 50% 떠서 본수조에 섞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을 넣어버리잖아요. 검역항에서 검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만 넣어야 돼. 이 물은 다 버리는 거야. 그 물을 왜 넣는 거야? 검역항에서 살아남은 기생충과 세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물을 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지금 하나도 안 됐어. 본어항이 pH가 9고 검역항의 pH는 적절한 뭐 중성인데 pH 쇼크를 받아서 엘바진을 투여했다. 검역항에 있다가 본수조로 넣을 때 물맛 대용을 했잖아요. 물맛 대용을 했으면 본수조의 pH가 알칼리 9라도 pH 쇼크는 전혀 오질 않아. 물맷담을 생략하고 산성인 수조에서 pH가 알칼리 수조로 물맛 대용 없이 넣었을 때 pH 쇼크가 오는 거지. pH 쇼크로 인한 애들이 뒤집어짐으로 착각을 해서 엘바진하고 천일염을 투여했다. 벌써 본수조에는 무리가 물고기 표피에 달라붙고 있는데 이분은 무리를 먼저 구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pH 쇼크로 인해 물고기가 뒤집어진다고 생각해서 세균성 질병약과 천일염을 넣었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외부 기생충이 발발했는데 컬럼나리스가 발병했어. 세균성 질병. 2가지 질병에서 뭐를 빨리 치료해야 물고기가 살을 것인가 빨리 판단해야 돼. 그러면 그 마소텐을 투여하고 엘바진을 투여해. 둘 다 그 일제 엘바진은 발암 물질이고 마소텐은 그 외부 기생충을 죽이는 독성이 엄청나게 강한 약을 2가지의 독성을 같이 투여한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살아? 물고기가 어류가 포유류도 아니고 포유류 같은 경우는 허파로 호흡하잖아요. 근데 이 아가미 호흡하고 피부로 호흡하는 뭐 양서류나 그 어류 같은 거를 그렇게 독성이 많은 쪽에 넣어버리면은 살 수 있나 그게?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pH 쇼크는 물맛 대응을 하게 되면 pH 쇼크는 전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병이 발발하게 되면 그 병에 맞는 약을 써야 된다. 그리고 2가지 이상 병이 동시에 발발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를 빨리, 그러니까 목숨이 어떤 게 더 위험한가를 판단해서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병부터 치료를 끝내고 다른 병을 치료를 해야 된다. 만약에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무리가 발생됐는데 컬럼나리스가 발생되면 나는 100% 환수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거기 개체가 잉어가 6마리 있었잖아요. 잉어를 다라이에 다 던진 다음에 핀셋으로 일단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만 다 핀셋으로 무리를 제거해. 그 다음에 100% 환수 때리고 여과기도 니세돼버립니다. 아예 끓는 물로 완전히.
무리도 끓는 물, 그 알을 팔팔 끓는 물로 다 죽여버리고 세균성 질병 컬럼나디스 균도 팔팔 끓는 물로 여과기를 다 소독해버린 상태에서 여과기 니세, 본수도 니세다고 그러면 무리가 박멸하겠죠. 물을 다 버렸으니까 여과제도 여과통도 다 끓는 물로 소독했잖아요. 그러면 알은 다 죽었을 거야. 그럼 육안으로 확인되는 무리를 제가 핀셋으로 다 구제했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제 컬럼나디스 균, 물고기 표피에 기생하는 그 세균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세단 수조에 세문을 받고 물잡이를 들어가면서 그 컬럼나디스를 엘바진으로 치료할 것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